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김영규 교수의 일본 이야기입니다. 출판사는 창비 1996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대륙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직접적인 영향이나 침략을 받지 않고 막번 체제 등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 보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630년에서 894년까지 약 15년 간격으로 19회에 걸쳐 작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500명에 이르는 유학생 중심의 견당사를 파견했습니다. 중국의 리용장은 영국에 가보지 않고 중국에 앉아서 거금을 들여 용광로 2개를 사왔는데 들어놓고 보니 중국 실정에 맞지 않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영국에 미리 유학생을 보내 공부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용광로를 사오게 해 맞는 용광로로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 자기 나라에 앉아 선진문물을 들여오려고 했기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어 습관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공부를 시킨 뒤에 필요한 선진 문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좁고 긴 일본 열도의 자연지리적 성격은 복잡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급류가 많고 각 지역마다 지형도 다릅니다. 2000m 이상이 되는 산만 해도 72개나 됩니다. 일본에서는 서구에 있었던 지방 분권적 봉건적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나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물론이고 에도 시대에도 전국이 약 300명의 영주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던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는 일찍부터 수백 개의 독립된 폴리스가 공존하던 도시국가가 체계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산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어 놓아 고립된 각 지역들이 독자적인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역시 각 지역이 독립하여 독자적인 생활권을 지켜나가는 봉건적인 지방 분권 시대가 전개될 수 있었던 요인은 각 지역이 산과 강, 바다로 나누어 있고 그 성격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고 상호 공존해 나가는 근본적인 힘은 각 지역의 독립성과 그의 바탕을 둔 지방 분권 사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산이 많은 스위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26%인데 일본은 국토의 약 20% 정도입니다. 일본 인구의 7천만 명의 분은 지급할 수 있으나 5천만 명 분은 밖에서 구해와야 했습니다. 과거 외가 한반도 남부와 중국 등에 출몰을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일본은 외국에서 살을 가져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일본은 5, 6세기 야마토 조정의 조직은 소가시, 모노노베시, 오도모시, 나카토미시 등 유력한 호족들이 막대한 사유지와 사유민을 소유하고 조정에서 직무를 분담하는 연합정권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직무가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세습되었고 시성제 사회가 무너진 뒤에도 직무 세습의 정통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는 삼관사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막부의 정무를 총괄하는 최고직인 칸레이는 시바시, 호소카와시, 하타케야마시의 3종만이 사무라이를 관장하는 사무라이 도코로의 장관은 아까마츠시, 이시키시, 야마다시, 쿄코코시 등 4종만이 세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한 가지 직업을 수백 년 또는 수십 대씩 걸쳐 세습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직업의 세습은 말할 나위도 없고 공적인 직업도 사회적인 묵인 속에서 세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세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1990년 총선에서 중의원에 당선된 자민당 의원 227명 중 40% 넘는 91명이 2세 의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 못지않게 선거 구민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신고용제도 본인의 퇴직한 뒤에 원한다면 그 자녀를 대신 채용해주는 제도로 결국 직업의 세습과 같은 맥락입니다. 모로하시 대하나사전이라는 13권짜리 한자 사전이 있습니다. 한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이 사전을 수입해 쓰는 정도입니다. 모로하시라는 사람이 일생을 걸쳐서 만들다가 눈이 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구술한 기록을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 일왕이 일본의 역사가 생긴 이래 만세일계로 한 집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6세기 초의 케이타이 천황부터 현 천황까지 약 1500년 가까이 집에서 내려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마쿠라 시대의 사무라이들은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도 천황을 패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막부라는 것을 세워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막부의 책임자인 쇼군의 권력이 약화되고 그 밑에서 막부의 정무를 통과하는 식켄직에 있던 호조씨가 막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조씨는 쇼군을 폐지하지 않고 막부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대로 존속시켜 놓고서 식켄직만을 세습하면서 막부의 실권을 행사해 나갔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식켄보다 호조씨의 상속자인 도쿠소우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쿠소우도 식켄이나 쇼군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막부의 실권을 행사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중층 구조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파벌 정치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그 파벌에는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표가 있고 그 파벌을 만든 회장이 있고 그 위에는 또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장이 취임하면 전임 사장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임 사장을 회장으로 올려놓고 전임 회장은 다시 명예회장으로 추대함으로써 전임 사장과 회장을 따르는 사람들의 협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선거,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납니다. 각 당이 후보자를 내고 싸우는 경우보다는 몇 개의 정당이 연합해 공천을 하거나 어떤 당이 공천을 하고 다른 당은 추천하거나 공인한다든가 해서 결과적으로 몇 개의 정당이 함께 지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일본에는 독특한 형태로 결국은 한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각 당이 공유하겠다는 타협의 산물입니다. 혼내와 타테마에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일본을 다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혼내는 본심에서 하는 말이고 타테마에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일본인의 애매하고 이중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인 성격은 양쪽 치위를 지켜보다가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우세해지면 거기에 가담해야 살 수 있었던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의 논리입니다.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처조카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가 되어 정류재란 때 총대장이 된 인물인데 1600년 토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동서 양군의 천하를 놓고 싸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당연히 히데요리 측을 지원해야 함에도 양측의 지원 요청에 모두 답을 해놓고 싸움 현장의 산 위에 진을 치고 싸움의 전세를 살피다가 토쿠가와 측의 우세로 기울어지자 즉시 군대를 몰고 내려가 토쿠가와 측에 붙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남아 실리를 챙기는 길을 추구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카리 마시다, 알았습니다를 예스로 잘못 이해해 가끔씩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와카리 마시다는 그냥 알았다는 뜻이자 노라는 뜻입니다. 일본인의 예스는 노를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데는 교토의 오츠즈케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오차츠케는 교토 사람들이 먹는 식사로 준비가 거의 필요 없는 간단한 식사입니다. 일본에서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대단한 신뢰인데 특히 식사 때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 집주인이 간단히 오차츠케도 먹고 가라고 3번쯤 권하더라도 주책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먹고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문화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 사람들은 째째하다고 생각하고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고 밥 먹을 때도 양이 너무 작고 더치페이를 해도 10엔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누고 봉급의 절반 정도는 저축하고 집에 들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놓을 때 나갈 때 편리하도록 나가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두 미래를 대비하고 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집단에서 낙오되지 않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속마음이 어떻든 남들 앞에서 화가 난 모습을 감추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남을 의식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 번만 인사를 하면 될 텐데 싶어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려니 계속 절을 하기에 헤아려 보니 7, 8번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김영구의 일본 이야기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